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1년 제3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결합계수는? 자, 상호 인덕턴스 공식 중에 결합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공식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K가 결합계수를 의미합니다. 자, 문제에서 결합계수 물어봤죠? 그래서 결합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루트 L1, L2 이렇게 넘어가야죠. 넘어가면서 이 상호 인덕턴스에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 결합계수에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합계수는 상호 인덕턴스 나누기 루트 L1, L2가 되겠습니다. 요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요 상호 인덕턴스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K가 결합계수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가면 결합계수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상전류계에서 J는 전류 밀도, 시그마는 도전율, 로는 고유저항, E는 전개의 세기일 때 ohm의 법칙의 미분형은? 자, 보기를 보니까 전류 밀도를 나타낸 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우선 전류 밀도는 여기서의 밀도라는 건 면적당 어떤 것을 나타낼 때 밀도란 단어를 쓰죠. 근데 여기선 전류 밀도이기 때문에 면적당 전류의 단위 암페아를 사용해서 암페아 퍼 메타 제곱이란 단위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면적은 S 그리고 전류는 I이기 때문에 S분의 I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전류 밀도는 면적분의 전류 S분의 I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 I는 ohm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에서 I는 R분의 V죠. 그래서 이 I에다가 R분의 V를 적용하면 번분수를 이용해서 R과 요 면적을 곱해서 분모, R 곱하기 S. 그 다음에 S는 1분의 S죠. 요거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래서 이 공식은 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전압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저항은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그 길이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것도 ohm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그 도체의 길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로 곱하기 길이분의 전압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전개의 세기 단위는 볼트 퍼 메타입니다. 볼트 퍼 메타. 즉 길이분의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분의 전압을 전개의 세기로 적용시켜서 식을 정리하면 고유저항분의 전개의 세기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유저항은 도전율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고유저항분의 1은 도전율이 되는 거예요. 도전율 시그마라고 했죠. 도전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류 밀도는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거 단위 틀렸네요. 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페아 퍼 메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암페아 퍼 메타의 제곱.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들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1번에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있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길이가 10cm이고 단면의 반지름이 1cm인 원통형 자성체가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있을 때 자화의 세기가 0.5 웨버 퍼 메다 제곱이라면 이 자성체의 자기 모멘트는? 이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길이가 10cm고
단면적의 반지름, 단면적이죠? 이 반지름이 1cm, 센티미터인 원통형 자성체가 있답니다. 예, 자성체. 길이가 10c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랍니다. 예, 이때의 자와의 세기, 여기서의 이 자와의 세기는 0.5 웨버 퍼 메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자성체의 자기 모멘트를 구해라. 예, 이런 문제인데, 이 자와의 세기 공식, 원통형 도체, 원통형 자성체의 자와의 세기 공식은 최적분의 자기 모멘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 자기 모멘트죠. 근데 이 최적은 이 면적, 이 원통형 도체의 이 면적 곱하기 길이를 해주면 이 원통 도체의 최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적은 면적 곱하기 길이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분의 자기 모멘트. 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기 모멘트죠. 그래서 자기 모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면적 곱하기 길이가 넘어가야겠죠. 넘어가면 면적과 길이는 자기 모멘트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네, 면적 곱하기 길이. 네,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 모멘트는 자와의 세기 곱하기 면적 곱하기 길이. 근데 이 원통형에서의 면적, 이 원의 면적이 되겠죠. 이 원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단위는 메타 제곱.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을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으로 이렇게 적용해주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자기 모멘트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식을 유도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정리해보고 그 단서를 공식에다 적용시키는 거죠.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적어볼까요? 자와의 세기는 0.5 웨버 퍼 메다의 제곱. 네, 0.5 웨버 퍼 메다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있죠. 반지름은 문제에서 1cm 줬어요. 반지름 문제에서 1cm 줬고요. 공식에다 대입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 단위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 센티미터의 기본 단위는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1cm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길이 줬죠. 길이 10cm 줬습니다. 10cm도 역시 기본 단위 메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해줘서 메타 단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젠 우리가 구해낸 요 공식에다가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모멘트는 여기 자와의 세기 0.5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곱하기 길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을 해주면 1.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 메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자기 모멘트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것처럼 우선 공식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 한번 쭉 적어 보시고 이 단서들을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신 후에 공학용 계산기도 본인이 스스로 직접 눌러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꼭 한번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예,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 두 개의 동심 구도체에서 내구 A에만 전하 Q를 주고 외구를 접지하였을 때 이 내구의 전위는 이것의 전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문제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심 구도체의 요 내구
내구의 전위는 4파 입시론 제로분의 전하 Q 곱하기 내구의 반지름 마이너스 요 외구까지의 반지름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구도체의 전위차는 이렇게 구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암기하고 가야 될 사항이 정정 용량인데요. 정정 용량은 V분의 Q로 구합니다. 대표적인 공식. 전하 Q는 CV라는 공식이 있죠. 얘가 정정 용량이고요. 얘가 이제 전위차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정정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이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전위분의 전하량으로 나타내어지고요. 여기 좀 전에 제가 암기하라고 했던 이 전위차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얘랑 약분이 되고 이것들을 정리하면 B-A분의 4파 입시론 AB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정 용량이에요. 그래서 동심 구도체에서 암기해야 될 공식은 전위차와 정정 용량.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평행판 커패시터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럼 퍼 메다 제곱이고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 퍼 메다 세제곱이었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약 몇 파라드 퍼 메타인가? 이 문제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평행판 커패시터라는 건 콘덴서를 의미합니다. 콘덴서. 그래서 이런 콘덴서, 평행판 콘덴서에 여기 어떤 유전체를 넣었답니다. 어떤 유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전속 밀도가 여기에 전속 밀도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럼 퍼 메타 제곱이었고요. 단위 최적당 에너지, 여기서의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 퍼 메타 세제곱이었답니다. 최적이니까 메타 세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이 유전체의 유전율, 이 유전체의 유전율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공식은 2 곱하기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유전율, 이 유전율을 물어봤지요. 그래서 이 유전율을 기준으로 공식을 정리하면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와 유전율과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래서 유전율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2 곱하기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분의 전속 밀도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정전 에너지,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줬지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 분의 전속 밀도의 제곱, 전속 밀도 문제에서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곱 해놓고 이것을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파라드 퍼 메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율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답을 찾으면 5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콘덴서에서의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전율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할 때는 유전율이 분모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간단한 문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공식도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유전율을 기준으로 해서 식도 정리해 보시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정리해 놓은 것 가지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셔서 답까지 이렇게 도출해 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란 이렇게 자개의 세기와 자속 밀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건, 손실은 이 곡선으로 그려진 요 안에 이 면적을 손실이라고 합니다. 즉 이 면적이 손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답을 찾으면 보자력의 크기, 잔류작의 크기, 보자력과 잔류작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 그죠? 문제에서 손실 물어본 거니까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 그림과 같이 극판의 면적이 S메타 제곱인 평행판 커피시터에 유전율이 각각 입실은 1이 4, 입실은 2가 2인 유전체를 채우고 AB 양단에 V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입실은 1, 입실은 2의 유전체 내부의 전개의 색이 E1, E2의 관계식은 단, 시그마, 플롱퍼 메타의 제곱은 면전하 밀도이다. 자, 문제에서 준 평행판 컴패시터, 콘덴서라고 말씀드렸죠. 콘덴서 안에 유전율이 각각 입실은 1이 4고 입실은 2인 유전체를 채우고, 즉 유전체, 서로 다른 유전체란 얘기죠. 이 양단에 V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개의 색이 이온과 이투의 관계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콘덴서가 있고요. 여기 서로 다른 유전체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에 관련된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해설을 읽어보면 그림과 같은 콘덴서 양단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속밀도 D는 유전체 경계면의 수직으로 입사하게 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면 전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전개의 방향도 역시 이렇게 수직으로 진행합니다. 전개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일 때는 전속밀도도 수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에서 전속밀도 D가 수직일 때 전속밀도의 경계 조건에 의해 유입되는 전속밀도 D1과 유출되는 전속밀도 D2는 같다. 유입되는 전속밀도 D1과 유출되는 전속밀도 D2는 서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건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개가 이렇게 경계면의 수직으로 진행을 했을 때 D1과 D2의 크기는 같다. D1과 D2의 크기는 같다. 이것이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속밀도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속밀도를 전개의 세기를 포함된 공식으로 나타내면 유전율 1번 유전율 곱하기 1번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의 전속밀도를 전개의 세기가 포함된 공식으로 바꿔주면 2번 유전율 곱하기 2번 전개의 세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답을 찾는데 고맙게도 문제에서 유전율 1번과 유전율 2번의 값을 줬습니다.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1번 유전율은 4, 2는 2번 유전율 2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양변을 2분의 1로 이렇게 곱해주면 얘랑 이렇게 나눠서 약분이 되고 얘랑 나눠서 2분의 1을 나눠서 약분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식은 E1은 E2와 같다. 즉 E2는 E1의 2배 크기를 갖는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것이 이 문제의 E2와 E1과 E2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내용은 전개가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의 조건에서 전개가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 1번 전속밀도와 2번 전속밀도가 같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전개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때는 E1과 E2가 같다는 거. 예, 요거까지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간격이 D메타이고 면적이 S메타 제곱인 평행판 커패시터. 여기 또 평행판 컴패시터 나왔네요. 얘 뭐라고요? 콘덴서입니다. 네, 콘덴서에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입시론인 유전체를 넣고 전극 간에 V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이 커패시터의 전극판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자, 예, 이렇게 콘덴서가 이렇게 있고요. 콘덴서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이 극판입니다. 전극판 간격이 D메타이고 여기 면적이 S이고 여기 안에 유전체를 이렇게 넣어뒀는데요. 이게 유전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넣어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을 가할 때 이 전극판을 이 유전체에서 딱 떼어내는 데 필요한 힘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네, 이 내용은 전극판 전체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란 얘기예요. 이 힘 이상의 힘을 줘야 이 유전체에서 전극판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네. 자, 정정 흡입력 곱하기 면적으로 그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콘덴서 관련해서 그 정전 흡입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 네, 2분의 1 곱해줘야 돼요. 2분의 1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7번 문제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구할 수 있고요. 이 공식에서 전개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예,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분의 전속 밀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유전율분의 전속 밀도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입시론 곱하기 D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유전율 곱하기 전속밀도 곱하기 전속밀도. 예, 얘를 유전율분의 전속밀도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유전율분의 전속밀도의 제곱이 되고요. 이 공식에서 얘를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식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공식에서 우리 요거 전개의 세기는 좀 전에 길이분의 전압으로 예, 구할 수 있다고 2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길이는 이 극판의 간격이 됩니다. 예, 그래서 D분의 V로 적용시켜 줄 수 있고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콘덴서에서의 정전 흡입력이 되겠죠. 네, 정전 흡입력.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야 전극판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전극판 전체에 작용하는 힘. 여기다가 이제 면적을 곱해줍니다. 면적을 곱해줘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의 유전율 곱하기 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제곱이 가로 안으로 들어가서 D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극판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콘덴서에서 정전 흡입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죠. 이 힘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로 구한다는 거. 그리고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로 구하고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기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자력 공식은 그 코일의 건수 곱하기 전류의 크기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4번은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 밀도와 코일의 건수의 곱이라고 했죠. 전류 밀도가 아니고요. 그냥 전류의 크기입니다. 제가 2번에서 전류의 밀도는 면적 분의 전류의 크기라고 했죠.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력을 구할 때 이 전류의 밀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전류값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력은 코일의 건수 곱하기 전류의 크기로 구한다는 거, 이거 암기해 두시고요. 기자력에 대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유전율 입시론 투자율 묘인 매질 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보기를 보니까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4번 루트 투자율 곱하기 유전율 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요. 이 공식은 전자파의 전파 속도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평균 반지름 R이 20cm, 단면적 S가 6cm 제곱인 환상철심에서 권선수가 500회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 I가 4A일 때 철심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약 몇 암페어 퍼 메타인가? 환상철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 환상철심을 환상솔레노이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환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NI. 여기서 이 N은 여기서의 이 환상철심에 감겨진 코일의 건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I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여기서의 이 R은 이 환상철심의 중심에서부터 이 환상철심의 요 두께 중심까지의 평균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정리해 보는 거죠. 자, 우선은 권수, 문제에서 권수를 500회를 줬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 4A 줬습니다. 4A. 그 다음에 평균 반지름 R은 20cm 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cm란 얘기입니다. 자, 20cm는 시계다 대입할 때는 기본 단위 메타로 환산해서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센티메타를 메타로 환산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 반지름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놓은 이것들을 시계에다 적용시키면 자개의 세기는 2파이 곱하기 평균 반지름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권횟수 500 곱하기 권수에 흐르는 전류 4A 하면 1591.55 암페어 톤 퍼 메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약 1590이라고 나타내도 되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환상 솔레노이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이 공식 암기하고 가야 되겠죠.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패러데이 관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습니다. 근데 4번은 같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고요. 1, 2, 3번은 패러데이 관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공기 중 무한평면도체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4쿨롱의 점전화가 있다. 이 점전화가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여기 무한평면이 있고요. 여기서 2m 떨어진 곳에 4쿨롱 여기 2m 떨어진 곳에 4쿨롱의 점전화가 있답니다. 이때 이 점전화가 받는 힘은 이거는 이제 영상력을 구하는 공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영상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16 입시론 제로 R의 제곱분의 Q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준 단서가 Q가 전하량이죠. 전하량이 좋습니다. 그죠? 4쿨롱 여기다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점의 거리 R 2m 줬죠. 그래서 2m 여기다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해보면 다 계산하면 4파이 입시론 제로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답은 2번
4파 입시로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공식은 이거죠. 무한평면 도체에서 R메타 떨어진 점에 이 점전화가 받는 힘, 이렇게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반지름이 R메타인 반원형 전류 I아페아에 의한 반원 중심에서의 자개세기. 자, 이렇게 코일이 있고요.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R분의 I. 이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나타내겠죠. 이것으로 구하는데 문제에서 준 거는 반원이에요. 그죠? 반원.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코일이 존재하는 반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자개의 세기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 R분의 I에다가 2분의 1을 해주면 4R분의 I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반원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는 4R분의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게 4번에 있네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거. 그리고 요 해설에서는 여기가 이게 H가 아니라 I가 돼야 되겠죠. I로 수정 부탁드리고요. 이것에다가 2를 나눠놓은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래서 얘 번분수로 계산하면 2는 2분의 1. I로 수정 부탁드리고요. 1분의 2로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에다 두면 4R분의 I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요거 원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 공식 요거 암기하고 가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진공 중에서 진공입니다. 진공 중에서 점 0,1m의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점 2,0m에 있는 1쿨롱의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단, 이런 표시는 단위 벡터이다. 자, 이렇게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공 중에서 점 0,1 x가 0이고 y가 1이란 얘기예요. x가 0이고 y가 1 여기가 x고 여기가 y란 얘기입니다. 1일 때 여기에 점전화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이래요. 얘를 Q1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x가 2고 y가 0 x가 2고 y가 0인 점에 Q2 1쿨롱의 전화 Q2라고 하겠습니다. Q2의 점전화가 있대요. 이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를 보니까 벡터로 나타내어 있지요.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을 벡터로 표현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벡터로 표현할 때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우선 힘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요. 단위 벡터를 곱해줍니다. 자, 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여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분의 Q1, Q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4파 입실론 제로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전율도 진공 중에 유전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공 중에 유전율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얘를 적용해 줘서 얘를 계산을 하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위 벡터잖아요. 그죠? 이 단위 벡터는 이 벡터의 크기분의 이 벡터. 요 아래 벡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의미하겠죠. 자,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이거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알값. 여기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알값이 루트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점에서 x가 이만큼 이동을 했고요. x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습니다. 이것을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x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네, 그래서 이 r을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길이 구했어요. 그죠? 루트 5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5의 제곱 분의 Q1은 0,1의 점, 얘를 Q1이라고 뒀죠.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9승 쿨롱입니다. 9승 쿨롱 곱하기 여기 Q2 여기 1쿨롱이라고 했어요. 1쿨롱 하고 이 벡터의 크기,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 분의 벡터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진 벡터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 루트 2의 2x 도트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대입해지면 루트 5분의 1 y 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이 얘네들을 계산한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5 루트 5분의 36 x 도트 플러스 5 루트 5분의 18 y 도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고학용 계산기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이 2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벡터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벡터를 공부하고 오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쭉 한번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전 적어 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100%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뭐 이런 방법이라든가 단위 벡터는 크기 분의 그 벡터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벡터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이런 것들만 차근차근히 배워서 가시자고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써보는 거 권장드리고요. 천천히 배워보시는 걸 지금 당장 100%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내압이 2kV이고 정전 용량이 각각 0.01 마이크로파라드, 0.02 마이크로파라드, 0.04 마이크로파라드인 3개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내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압이 이렇게 2kV이고 정전 용량이 각각 다른 이렇게 3개의 커패시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이때 이 전체의 내압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체 내압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Q는 CV 공식에서 V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V는 C분의 Q가 됩니다. 이때 C는 전체의 정전 용량이 되겠죠. 정전 용량, 즉 합성 정전 용량이 되고요. 여기서의 전하량은 뭐 여기 다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통과하는 전하량은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전하량의 크기가 크면 용량이 작은 것들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켜요. 자, 해설을 읽어볼까요? 자, 전체 내압은 합성 정전 용량 분의 여기 이 콘덴서를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구해지는데 Q는 콘덴서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의 전하량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Q는 CV에서 전하량을 정하는데 제일 작으려면 내압이 작거나 이게 작으면 되죠. 정전 용량이. 근데 내압은 다 2.0kV로 같답니다. 그러면 정전 용량이 작은 얘를 적용해서 전하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Q는 CV에서 전하량이 제일 작은 0.01 마이크로파라드를 적용해 주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단위는 기본 단위를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파라드에서 기본 단위 파라드로 적용을 해주면 마이크로 0.6을 곱해줘서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내압도 2.0kV죠. 얘도 기본 단위 볼트로 바꿔주면 2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 전하량의 크기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 여기 전하량을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성 정적 용량을 구하면 전체 내압을 알 수가 있겠죠. 합성 정적 용량은 이렇게 구합니다. 직렬로 되어 있을 때 얘가 C1, C2, C3라고 했을 때 이때 합성 정적 용량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분의 1을 해서 합성 정적 용량을 구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 정적 용량을 구하면 5.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파라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 단위가 지금 마이크로 파라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마이크로 파라드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합성 정적 용량을 여기다 적용시킬 때는 기본 단위 파라드로 적용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수에다가 기본 단위 파라드로 변환을 해줄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이렇게 곱해서 전체 정적 용량의 파라드 단위는 5.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 내압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 주면 5.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분의 전하량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면 이때 콘덴서의 내압, 전체 내압은 3500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3500V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암기하고 가야 될 사항은 이것이겠죠. 전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커패시터의 전체 합성 정적 용량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리고 콘덴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콘덴서의 전하량을 설정할 때는 콘덴서 용량이 제일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해 준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그림과 같이 단면적 S가 균일한 환상철심에 권수 N1인 A코일과 권수 N2인 B코일이 있을 때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L1이라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M은 단 누설 자속은 0이다. 자, 제가 요거는 답은 1번입니다. 요거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네, 제 해설을 보면 L1은 그 길이 그 환상철심의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N1 여기에 권수의 제곱 곱하기 그 철심의 단면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저항 공식은 투자율 곱하기 면적분의 그 길이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여기 보면 길이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이 있죠. 그러니까 길이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얘를 자기저항분의 1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이거의 역수기 때문에. 그래서 R분의 N 1번 건수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1 우리 좀 전에 구했죠? R분의 자기저항분의 1번 건수의 제곱. 그죠? 얘를 이 R로 정리를 하면 R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R은 L1분의 1번 건수의 제곱이 되겠죠.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이렇게 L1분의 N1의 제곱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1번 건수분의 L1 곱하기 2번 건수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거는 설명하는 방법이 엄청 여러 가지입니다. 공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또 정리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Li는 N파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L, 인덕턴스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I가 이렇게 넘어가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1번 인덕턴스는 1번 전류 분의 1번 코일 곱하기 1번, 얘가 발생시킨 자속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가 1번.
I1에 N1 파이 1. 그럼 2번 인덕턴스, 여기서 존재하는 인덕턴스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번 전류 분의 2번 그 코일 건해수 곱하기 2번 자속.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1번 인덕턴스를 설명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차 전류죠. 전류가 발생시킨 자속이 빙 둘러서 이 1번 코일을 지날 때 발생하는 게 이게 1번 인덕턴스고요. 자, 2번 인덕턴스는 2차에 흐르는 전류가 발생시킨 자속, 뭐 이렇게 발생시킨다고 할까요? 이 자속이 2번 코일을 지나면서 만들어내는 게 인덕턴스, 2번 인덕턴스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는 뭐냐? 상호 인덕턴스는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낸 자속이 2번 코일을 지나면서 발생시킨 인덕턴스, 그것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1번 전류가 만들어낸 1번 자속이 2번 코일을 지나면서 만들어낸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요거 2차를 기준으로 해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2차 전류가 만들어낸 자속이 1차 권수를 지나면서 만들어낸 인덕턴스, 그것이 상호 인덕턴스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얘가 이 전류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호 인덕턴스와 1차 전류로 만들어진 상호 인덕턴스의 값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이 양변에다가 1번 인덕턴스 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곱하기 인덕턴스 분의 1. 얘를 적용해서 정리해 볼까요? 이 인덕턴스의 역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분의 I1, 그죠?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남는 건 L1 분의 1 곱하기 인덕턴스는 N1분의 N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여기다가 얘를 한번 넘겨볼게요. 얘는 요 상호 인덕턴스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지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N1에 L1 곱하기 N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거, 아까 전에 답 1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뭐 정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대로 그냥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또 이런 답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번에는 L2분의 1을 곱해 줘 볼게요. 그러면 I2 N1 파이 2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L2분의 1. 요 L2분의 1도 얘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2 파이 2분의 I2가 되겠죠. 역수니까, 그죠? 역수기 때문에 이게 뒤집은 거예요. 그럼 얘랑 약분되고, 얘랑 약분되고, 얘 이렇게 넘어가면, 이때 상호 인덕턴스는 L2, N1 나누기 N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요거 하나 암기하고 갈게요. 요거와 같은 게 N2. 요거 권수를 아래 위로 바꿔주고, 아래 위로 바꿔주고, 이때 인덕턴스는 2번 인덕턴스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겠습니다. 요거 공식 암기니까 그냥 공식만 암기할게요. 요게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간격 D메타, 면적 S메타 제곱의 평행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입시론인 유전체가 있다. 전극 간의 전압이 이런 전압을 가했을 때 유전체 속의 변이 전류 밀도는, 자, 변이 전류 밀도, 유전체 속에, 즉 이 콘덴서 안에서의 변이 전류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전하가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하죠. 이 안에서도, 콘덴서 안에서도 요 유전체를 통해서 전하들이 이동합니다.
예, 그래서 콘덴서 안에 흐르는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이 전류. 그리고 이 전류의 그 면적당의 그 밀도를 변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가해졌을 때 이때 변이 전류 밀도는 1번. 예,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공식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된다는 거.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속도 V의 전자가 평등자계 내에 수직으로 들어갈 때 이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3번입니다. 이때 전자는 원운동을 하고 원의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네, 요거 암기하는 문제죠. 그래서 19번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 20번 쌍극자 모멘트가 m인 전기 쌍극자에 의한 임의점 P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전기 쌍극자의 중심에서 축방향과 P를 잇는 선분사의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 이 문제는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 그때의 각은 몇 도이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인데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의 색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세타가 각이거든요. 각. 그리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최대값이 1이에요. 1. 그래서 이 값이 1일 때 전개의 세기가 1이겠죠. 예,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각도 몇 도일까요? 코사인 세타가 1일 때는 이 각도는 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세타가 0도면 코사인 세타가 1이 되어 자개의 세기는 최대가 된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 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해야 될 것은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에서 전개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각도는 0도이다. 각도가 0도일 때 최대가 되고 각도가 90도일 때 최소가 되겠죠. 각도가 90도이면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전개의 세기가 최소가 된다는 거. 최대일 때는 0도, 최소일 때는 90도가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제3회차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전기자기학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전기자기학을 한 번에 많은 걸 알려고 하시면 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조금씩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알아가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이 조금씩 공부한다는 의미는 이 문제에서 내가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공부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